자, 마지막 코너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자,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는 제목도 길어요. 원래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입니다. 제목이. 네, 리유니온이죠.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파이널 판타지 7 크라이시스 코어가 이제 2007년도쯤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. 되게 PSP로 나왔으니까. 네, PSP로 발매됐었는데, 그러니까 더 원작으로 가면 파이널 판타지 7부터 봐야겠죠.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7이 97년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그때부터 약 10년 지나서 나왔던 게 파이널 판타지 7 CC예요.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이널 판타지 7이 워낙 인기가 좋았잖아요. 그렇죠. 인기가 좋고 그 뒤에 8편, 9편 나오고 10편 나오고 나온 이후에 파이널 판타지 7의 그 I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놨습니다. 그때 AC, BC, DC, CC, DC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냈었는데 AC가 이제 영상 작품이었던 그 어드벤트 칠드런. BC가 뭐였더라? BC는 항상 헷갈리네. BC가 뭐 해가지고 그게 모바일판으로 이제 나왔던 거 있고. 비포 크라이시스. 비포 크라이시스구나. 그게 아마 모바일판으로. 그건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. 그 다음에 CC가 크라이시스 코어. 오늘 소개할 이 게임인데 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의 이전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원작 그 작품이 일어나길 전 이전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, 그리고 DC가 다치 오브 켈베로스 해가지고 아마 플스2판으로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 약간 망했죠. 말아먹었던 액션이는 약간 데메크 짝퉁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데메크 FPS 게임 비스무리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짝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게임이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외전작들 중에서 가장 평이 좋았던 게 바로 이 CC였어요. 그러니까 AC는 영상 작품이니까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반향은 있었지만 평가하기가 좀 애매했고 DC는 여러 가지로 애매했는데 이 CC만큼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게 외전이라고는 해도 사실 본편의 스토리를 좀 보완하는 포지션이었고, 특히 그 각각 캐릭터들 에어리스하고 클라우드나 뭐 세피로스 이런 각각의 캐릭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, 이 본편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서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맞아요. 와,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스토리 하나는 네. 그래서 좋았던 게임이라서 평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, 그게 이번에 파판 지금 다시 정식 제목으로 하면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원작이었던 그 파판 CC하고의 뭐 차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어쨌든 일단은 이번 작품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, 제가 원작에 대한 기억이 지금 거의 없어요. 그냥 재밌었다, 스토리 좋았다, 이거는 기억이 있는데. 이게 PSP 때 UMD 디스크로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게 한글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때 한글 아니었어요. 네, 한글 맞아요. 아니었던 걸로 알고 그때 있어서. 한글 아니었어요. 저도 이거를 좀 하다가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저 UMD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때. 그래서 PSP 갖고 있는데 정품 디스크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. 근데 저는 거의 진짜 대부분이 정품이어서. 그치. 그때는 이제 어둠의 경로가 커펌이라고 불렀나? 되게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으니까. 그쵸.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원작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는데 저는 엔딩을 봤었거든요 그때. 근데 일단 기억에 남아있는 건 당시 PSP 기준으로는 굉장히 그래픽이 좋았었다. 맞아요. 그리고 꽤 재밌었고,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었다. 요거는 이제 기억이 남는데, 사실 그러니까 이번 다시 플레이하기 전까지, 리유니온을 플레이하기 전까지 좀 한동안 좀 잊고 있었다 보니까, 원작하고의 차이까지 얘기해 드리긴 힘들고, 일단 이번작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, 그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엔딩을 보면서 진짜 그 약간 눈물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눈물이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헤일로 리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엔딩을 보고 나서도 비슷한 감정이에요. 나는 그때 CC를 하다가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엔딩도 못 보고 중간까지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, 이번에 다시 하면서 엔딩을 보면서 이게 엔딩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짠하는 게 많아요. 아니, 맞아요. 얘가 이랬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
세피로스가 원래 이랬던 애구나. 근데 얘 과거가 이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구나. 막 이런 느낌? 그치.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판타지 7만 플레이를 하면 세피로스는 그냥 나쁜 놈이죠. 악역이고 진짜 그 걔 죽이는 진짜 악역인데 근데 이제 이 CC를 플레이하면은 얘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세피로스의 과거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CC의 주인공은 그 잭스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거든요.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세피로스나 에어리스, 뭐 클라우드, 그러니까 신참일 때,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원작에서 파판 세븐에서의 클라우드는 이제 솔저 퍼스트에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노련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 나오는 건 진짜 신참 파릇파릇한 그런 솔저도 아니에요. 솔저도 아니고 그냥 그치 솔저도 아니고 그냥 NPC야 NPC. 그치 그냥 병사 1 거의 병사 그런 1. 느낌의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되게 어린 유피도 볼 수 있죠. 맞아 유피다. 네. 그래서 뛰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. 그치. 그래서 유피나 뭐 티파 이런 것도 되게 약간 어릴 때의 티파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 본편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세피로스가 왜 그런지, 그 다음에 크라우드가 본편에서 이제 마광에 좀 많이 노출돼서 중독이 있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본편의 내용을 채워주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부터 갑자기 파판 세븐이 다시 하고 싶어져요. 맞아요. 그게 너무 강해. 진짜 강해. 노우미하고 제가 같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먼저 엔딩을 봤었거든요. 그리고 노우미가 이제 뒤에 엔딩을 봤는데 노우미가 이거 하니까 파판 세븐 하고 싶다고 다시 해보고 싶다고 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파판 세븐 플스 5판으로 다시 하니까 당시에는 플스 4판으로 했었잖아요. 처음 나올 때 플스 4 프로로 했었는데 이번에 플스 5판으로 하니까 그 플스 4 때의 단점들이 싹 사라졌더라고. 그 배경 뭉개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다 고쳐졌고 프레임도 진짜 좋아지고 해가지고 진짜 다시 할 만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CC 본편 같은 경우에 파판 세븐이 나오고 나서 이 본편 이 CC가 나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설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판 세븐 원작을 만들 때는 이 CC의 내용이 없는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설정상 좀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CC가 채워준 거였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파판 세븐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판 CC가 나온 2년씩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파판 CC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리메이크를 한 게 있어요. 자, 이 부분 때문에 파판 세븐 리메이크 파트 1, 파트 1을 엔딩까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얘가 왜 여기서 나와? 맞지. 얘가 왜? 잭스가 나오지. 그쵸. 그거 스포인데 그거. 그래서 얘가 왜 지금 여기서 나오지? 그래서 파판 CC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판 세븐 리메이크를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게 돼요. 그렇게 되지 사실은. 그치. 시점상 좀 그렇거든. 자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C를 안 했던 사람 중에서 파판 세븐 리메이크만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플스 1 때의 파이널 판타지 7도 안 해봤고 PSP 때의 파이널 판타지 CC도 안 해봤던 분들 같으면 그리고 이번에 파판 세븐 리메이크만으로 처음 접했던 분들이면요. 이번 파판 CC는 꼭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CC는 무조건 그러니까 리메이커를 했든 안 했든 CC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래야 스토리를 알 수 있겠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리메이커를 해도 되고요. 리메이크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해도 이 앞에 게 거를 풀어주는 느낌이 있고 CC를 한 다음에 리메이크를 하면 이게 앞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게 전개를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이거는 CC 나는 안 샀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. 나는 원래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. 그치.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사긴 샀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게임 자체로만 평가를 하면요. 사실 현 세대 게임 치고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전투 같은 경우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긴 해요. 걱정했던 거 사실은 이게 원래 PSP 때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
여러 가지로 전투 같은 경우에 좀 단조로운 부분도 있고 주인공이 그냥 잭스 하나만 움직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인 RPG 게임처럼 3명, 4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액션 RPG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냥 잭스 한 명. 그리고 한 명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투가 조금 단조로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는 재밌어요.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어요. 요즘 나오는 재밌는 액션 RPG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전투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걱정했던 것보다 할만하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잘 만든 액션 RPG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음악은 정말 좋습니다. 아, 음악은 좋아요. 음악은 이게 전반적으로 음악이 약간 조금 서정적인 음악이 많아요. 약간 슬픈 음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 게임의 내용이나 스토리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게임이 뭐 너무 무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스토리가 너무 무겁다든지 너무 암울하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. 약간 코믹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농담담게 하는 부분도 있곤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나 흐름 자체가 뭐 물론 복선도 많고 조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마냥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. 근데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음악으로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.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음악은 이제 좋아요. 음악은 좋고 이제 그래픽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그래픽 같은 경우에 솔직히 최근 세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 모델링이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리메이크는 아니고 리마스터기는 한데 뭐 엄청 좋지는 않아도 웬만한 플스4의 그럭저럭한 게임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. 맞아요. 그 정도는 나오는 네. 것 같아. 그러니까 현세대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플스4의 고만고만한 게임 예를 들면 뭐 그 팔콤 게임들 뭐 궤적 그 훨씬 나아요.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. 이게 개인적으로는 스팀덱으로 제가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저는 PC판으로 했으니까 스팀덱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줍니다. 근데 그게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. 저는 이게 창 모드랑 전체 화면 모드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그게 좀 꼬였는데 스팀덱은 전체 모드로 해야지 제가 정확한 퍼포먼스가 나오고요. 그러니까 그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치. 일단은 스팀덱은 전체 화면 모드로 하셔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면 쾌적하게 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이벤트 CG들 같은 경우에 당시 PSP로 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프리렌더링 된 CG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세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시간으로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픽이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당시에 워낙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15년 전에 만들 때 그러니까 그 퀄리티 15년 전에 대박이었던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15년 전에 PSP로 이 정도였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프리렌더링 CG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CG가 그 당시에 잘 만들었다 보니까 지금 봐도 그렇게 나쁜 그래픽은 아니거든요. 나쁜 그렇죠. 그래픽은 아닌데 해상도에서 조금 이렇게 흐릿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. 맞아요. 네,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요. 오히려 약간 지금 플레이할 때의 단점은 게임 시스템이나 전투나 이런 것들이 좀 낡은 느낌이에요. 옛날 느낌. 그러니까 길도 그냥 일자 진행이 거의 일자 진행이거든요. 사실상 일자 진행이고 뭐 자유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뭐 이제 약간 플레이 타임 늘리기에 가까운 수준에서 서브 미션 같은 서브 퀘스트 비슷한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그냥 전투만 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큰 아주 재밌는 서브 퀘스트 이런 게 있진 않아요.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미션은 해둬야 되는 게 이제 레벨 노가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. 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 생각하면 레벨 노가다를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퀘스트는 사실상 필수긴 한데 약간은 좀 플레이 타임 그냥 늘리기용에 가까운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옛날 게임들이 뭐 자주 보던 부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나 전투 같은 부분들은 좀 낡은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. 뭐 나쁘진 않은 정도 수준이고요. 이게 세부적인 아까 스토리 되게 좋다고는 했는데 설정 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, 솔직히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. 딱 잘라 얘기하면. 근데 그게 뭐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
그 주인공인 그 솔저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개조 같은 걸, 인체 개조 같은 그런 걸 좀 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열화가 일어난다고는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이 열화가 일어나서 막 사람 몸이 부식되듯이 이렇게 막 조각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몸이 갈라지면 되는데 왜 옷이 갈라져? 옷이 막 낡아져요. 이렇게 막 옷이 막 이렇게 막 누더기 이렇게 덕지덕지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갈라지는데 좀 있다가 그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옷도 새 옷이 돼. 야, 그런 게 어딨어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연출이나 이런 거에서 좀 한계가 있죠. 약간 개연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는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저는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파판 세븐을 하면서 궁금했던, 그러니까 파판 세븐 하면서 궁금하진 않았어. 그냥 파판 세븐을 하면서 그냥 했던 거지. 그냥 세피로스 나쁜 놈, 신라 기업 나쁜 새끼, 뭐 이런 느낌이었지. 그게 왜 나쁘고 뭐 때문에 나쁜지를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세븐 하면서 궁금하지는 않았어. 근데 문제는요, CC를 하면서 그게 풀리는 거야. 그치. 왜 이게 나쁜 새끼고 왜 이러면 안 되는지가 계속 생각이 되는 거지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.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빠진 부분을 잘 채워주죠. 그래갖고 제가 이때까지 그 이런 스토리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. 저 게임할 때. 근데 이 게임은 딴 거는 다 별론데 스토리 하나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, 진짜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노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이번 방송 말고 예전에도 이 팟빵 CC를 언급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. 중간중간에 방송 중간에 언급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언급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던 게 스토리가 정말 좋다, 눈물 난다, 정말 좋다 얘기를 많이 해도 당시에는 노미님이 이제 언어 한계 부분 때문에 이걸 끝까지 안 했으니까 공감을 잘 공감을 못했는데 못하겠는데 와 이거 하면서 이번에 진짜 플레이해 보니까 공감되잖아요, 그죠? 완전히 이거는 이게 가려운 걸 긁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. 그치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가 이거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븐 할 때 이게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실을 살살 알아가는 게 더 포인트인 것 그치. 같아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으면 찾아봤겠지. 근데 아예 내가 모르고 있던 거를 새로운 거를 막 채워주니까 와 세피로스부터 해서 뭐 크라우드가 이랬어? 뭐 이런 느낌도 있고. 그치. 와 이게 진짜 에어리스 나올 때도 진짜 갑자기 짜내지는 게 나는 진짜 그게 이게 아까 전투 얘기했었는데 전투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액션 하는 것처럼 칼질 하는 거, 강한 공격, 약 공격, 그다음에 뭐 스킬 맞아. 쓰고 뭐 마법 각각 버튼별로 대응시켜 가지고 이제 쓰고 이런 거라서 특별할 게 없는데 약간 독특한 게 DMW라는 시스템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왼쪽 위에 화면 왼쪽 위에 가차야, 우리 가차, 빠친코의 슬롯 그러니까 슬롯 머신 같은 거. 슬롯 머신 같은 거 이게 돌아가면서 1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있는 그 숫자 맞춰 가지고 그게 사실 운빨 게임인데 가차야 가차 씨. 이게 맞춰지는 거에 따라서 약간 버프가 돼요. 예를 들면 뭐 MP 소모 없이 마법을 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AP 소모 없이 이제 쓸 수 있다거나 뭐 HP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주는 건데 게임하는 동안에 계속 그게 짜증나요. 왜냐하면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중요하지.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잘 터지면은 게임이 훨씬 쉬워지게 되거든요. 근데 야 이거를 운빨로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전투에서 이게 스토리적인 연출로 쓰이거든요. 이 연출 하나로 그 앞에 몇 시간 동안의 왜 이런 운빨 요소를 만들었지 했던 게 다 사라집니다. 그 연출이 너무 좋아요. 맞아. 마지막에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. 제일 마지막 전투에서 그 DMW를 활용해가지고 주인공의 그 감정 상태를 딱 표현해 주거든요. 이 연출은 진짜 죽여줍니다. 그러니까 한 명씩 딱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지. 그쵸. 그게 중간에 할 때는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이 연출은 왜 나오지?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알아요. 이것 때문에 나온 거구나. 이게 낚시였구나. 너무 굉장히 여튼 잘 만든 연출입니다. 잘 만든 연출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총평하자고 하면 이번 C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메이크도 아니고 리마스터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리유니온이잖아요. 그렇지.
자, 이거하고 똑같은 평을 했던 게임이 하나 더 있죠.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때. 음. 그 리빌트였잖아. 그치.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포지션이에요. 그러니까 리마스터도 아니고 리메이크도 아닌 그 애매한 느낌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리빌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수준의 리마스터면 저는 충분히 만족이에요. 나도 요번 거는 만족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건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맞아. 해요. 이게 가격이 조금 나도 걸리긴 했어요.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. 이게 6만 원대인가 그런데. 이제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풀 프라이스는 아니지만 사실상 풀 프라이스에 가까운 가격인데 그 가격에 비교하기에는 솔직히 볼륨이 조금 부족해요. 이게 총 플레이 타임이 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야, 이제 서브캐스트 이거 다 하고 하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15시간, 20시간을 안 넘어요. 그냥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 가격에 6만 원이면 볼륨이 조금 부족하죠. 이게 특히 티파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에어리스나 이런 애들은 좀 어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볼륨이 좀 빈약해요.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피는 너무 어려가지고 수비 범위 바뀌라서 그건 뭐 얘기할 게 안 되고 그 시스네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만 나오는 주인공. 걔 좋던데? 그렇죠. 근데 걔가 수영복 입고 나오는 부분이 중간에 잠깐 있거든요. 휴가지. 그때 보면은 매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볼륨이 좀 부족해요. 많이 부족하죠, 볼륨은. 그렇죠. 좀 많이 부족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여행 궤적할 때 물리 엔진 적용 잘 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볼륨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뭐 물리 엔진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. 볼 의미가 별로 없어요. 그런 것도 없고 일단 그 약간 볼륨이 부족하다는 걸 빼고 나면 사실 가격이 6만 원인 건 좀 약간 아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. 일단 우리는 만족하게 플레이했습니다. 저도 만족하게 플레이했고, 그러니까 6만 원의 값어치를 따졌을 때는 저는 만족을 해요. 그런데 추천을 하라. 6만 원에 이 게임을 사서 플레이하라는 걸 추천하라. 그건 좀 주저하게 돼. 전투 때문에. 사실은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누가 이거 나 살까요 말까요 하면 저는 오히려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. 너 파판 세븐 해봤냐? 맞아. 그래서 만약에 파판 세븐을 재밌게 했다. 6만 원 안 비쌉니다. 맞아요. 그냥 사라고 할 거예요. 그리고 파판 세븐 뭐 파트 1 지금 플레이하고 파트 2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뭐요? 파트 1 재밌게 했어? 네, 재밌게 했어요. 파트 2 살 거야? 네, 살 거예요. 그럼 이것도 사야 됩니다. 맞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파판 세븐 리메이커를 재밌게 했고 파판 세븐 계속 할 거면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. 파판 세븐을 할 거면 이 CC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해야 되는 게임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판 세븐 리메이크의 마지막에 잭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걸 이해를 하려면 그 등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 CC를 해야 돼요. 맞아요. 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플레이하셔야 되고요. 사실 약간 의아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파판 7을 오리지널을 했었고 그다음에 파판 CC를 하고 이제 파판 7 리메이크를 했던 상태 이 순서다 보니까 자 노미님도 아시겠지만 파판 CC의 그 엔딩을 보면 파판 7에서 잭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왜? 그렇지.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. 당연히 그렇게 해야 나오지. 뭐지?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도 파트 2는 꼭 해야 되는 그렇죠. 상태고요. 파트 2에서 나올 것 같아.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. 그리고 추가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게임 제일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To be continued in Final Fantasy 7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파판 7 리메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 엔딩 끝나고 나서 크레딧 롤이 나오잖아요. 크레딧 롤이 다 끝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? 뭐요? 파판 7 인트로 화면이 나와. 그치, 맞아. 인트로 영상이 나와. 저기 에어리스가 꽃 들고. 네, 그 중간에 뛰어가고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장면. 그러니까 파판 7 인트로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. 그 크라우드가 열차 위에 딱 나오고. 그치. 안 하겠냐고. 제일 그 장면이 얘가 나는 솔저 퍼스터 이렇게 하면서 맞아. 나는 클라우드 솔저 퍼스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딱 나오거든요. 딱 그 장면 딱 보고 나 바로 파판 7 하러 갔다니까. 그럼 진짜 파판 7 하고 싶어요. 진짜로 봐봐. 이거 안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딱
하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.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그래갖고 나도 이거 다시 다음 주 게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. 지금 사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목요일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. 다음 주에 하기로 했던 게임이 사실 플레이 타임이 좀 긴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되게 길어가지고 아마 다음 게임은 엔딩을 못 본 상태로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거 놔두고 지금 파판 세븐이 하고 싶으신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다음 주 게임은 솔직히 여기서 약간 광고를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다음 주 게임은 스토리는 걔 막나리 게임인데 걔는 또 반대야. 이 게임이랑 완전 반대요. 이 게임이랑 완전 반대야 느낌이. 참고로 이 파판 세븐 CC 리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액션 게임으로서 난이도는 별로 안 높습니다. 난이도 조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난이도 조절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인데 다음 주에 소개할 게임은요 겉보기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소울이야 소울 진짜 어려워요 난이도가 욕을 나옵니다 진짜. 나 그 콤보 내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콤보 영상이 있더라고. 와, 그거 무한 콤보도 할 수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 그거 진짜. 와. 이 파고들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. 맞아요. 뭐 쉽게 생각하면 무기도 되게 다양하고 캐릭터도 다양하고 무기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진짜 파고들 요소가 정말 많은 게임이라 노가다가 또 많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임 있잖아요. 이 게임은 엔딩부터 시작하다.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70레벨 끊고 나서 시작이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다음 주 게임이. 맞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게임 해야 되는데 제가 파판 세븐 리메이크 하느라고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할 겁니다. 네, 다음 주 리뷰 할 거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.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12시 전에 끝나네요. 네. 이게 제아동만 없으면 이렇게 그러니까. 끝나. 되게 일찍 끝나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늦기 시작했잖아 또. 하여튼 겜덕비상 제 322화 이 대검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파판 7 CC 리유니온 편 오늘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목요일날 방송을 할 거고요. 9시에 저희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목요일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. 네. 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하기만 하고 있어요. 머리 좀 아파가지고. 하여튼 뭐 아제트야래도 유럽 갔다 오기 전에 마지막 방송 목요일날 하자고 했으니까 네, 다음 주 목요일날 뵙는 걸로 하고요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이요. 구독 눌러주세요.